할 수 있을까? 아니 가지 말고 여기 앉자 자 앉읍시다 앉으세요. 자 여러분, 날씨 춥죠?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마음은 뜨겁지요? 우리가 우리의 이 뜨거운 마음으로 저 담장 넘어 있는 우리 이 나라 망치는 박근혜 대통령 바로 퇴진시킵시다 여러분. 위험해요. 제가 의외로 네 반갑습니다. 저 앞에는 좀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 한겨울에 온 가족들 손을 잡고 나와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이 나라가 공정한 나라가 되기를, 강자들의 횡포를 부리지 않는 그야말로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려고 힘쓰고 있죠? 우리 여러분들이 힘써서, 그래서 이 나라가 그래도 곧 자유롭고 평등한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아갈 것 같은 상황에 와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산 넘어, 요 담 넘어 사람이 생각만큼 그렇게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국민이 뭐 80%가 원하는구나, 그러면 창피해서 집에 가지, 그럼 뭐 버티고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런 사람들도 우리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가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한 분이 계시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 저 자들도 우리와 같은 심성을 가진 정상적인 인간이겠지니 했더니, 그래서 그들을 믿고 고난도 맡기고 인간적으로 대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되치기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저 자들은 인간의 심성을 가진 정상적인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바래도 심지어 자신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수백 명의 가슴에 총을 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뻔뻔하게 우리 새누리당 보십시오. 전에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탈당하라니 뭐 이런 소리 했잖아요. 이제는 아니합니다. 이제는 왜 탄핵을 하느냐고, 오히려 태극기를 들고 그 우리의 신성한 국가를 상징하는 그 깃발을 들고 우리한테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가하다고 얘기해요. 앞에서 한 얘기하고 뒤에서 한 얘기가 다릅니다. 10초 전에 한 얘기하고 지금 한 얘기가 달라요. 지금 한 얘기는 앞으로 30분 후에 또는 1시간 후에 180도로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들을 믿으면 그들은 언제든지 되돌아와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죠. 지금까지 70년 동안 그래왔어요. 한 번도 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쫓겨난 일이 없습니다. 이승만이 우리 학생들을 죽여가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쫓겨났습니다만, 그가 쫓겨난 다음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바로 저 사람의 아버지가 들어갔어요.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군지 알죠? 견마의 지로를 다하겠다, 개와 말처럼 천황을 네 발 기어 모시겠다는 혈서를 쓰고 일본군 장교가 된 사람입니다. 친일파도 아니고요, 일본 그 자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이 나라를 다시 또 탈취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탕탕절이라고 기억합니까 혹시? 네, 잘 모르는 분이 계신데 그 양반 총 맞아 죽은 날을 탕탕절이라고 보통 불러요. 11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도 그때 한번 믿었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두환이 들어왔어요. 전두환이 또 쫓겨나간 다음에 다시
87년이 왔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긴 줄 알았죠? 메롱하고 나타난 게 노태우예요. 6.29선은 멋있잖아, 그죠? 그때는 멋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똑같은 놈이었어요. 전두환의 친구. 결국은 또 3당 합당해서 정권 연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길 것 같아서 우리가 뒤로 잠시 물러났습니다. 저는 매일 나왔어요, 사실은. 이 정치권도 사실은 뒤로 많이 빠졌죠. 근데 그 틈에 저들이 반격이 시작됐어요. 지금이 정말로 위험할 때입니다. 진짜 만약에 말입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기각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새누리당이 또 바른당이 또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가 그냥 기각됐으니까 받아들이자,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거 어떡하느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첫째로는 기각되지 않도록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끝까지 마지막 끝날 그 순간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기각을 해서 저 사람을 살려준다면은 우리가 나서서 반드시 퇴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국민을 대리하는, 국민에게서 월급을 받는 국민의 모습인 공직자들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 그들까지 내쫓아야지. 그가 결정했다고 거기에 따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가 감옥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싸웁시다, 여러분. 국민이 힘입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탄핵을 국회가 했습니까? 국민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탄핵하고 싶어서 했어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안 하면 지가 죽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재미있는 숫자 하나 알려드렸죠? 300명 곱하기 그날 탄핵에 찬성한 78% 곱했더니 바로 234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압력에 의해서 하기 싫은 사람들이 탄핵에 참여를 했는데 숫자를 보니까 세상에 정확하게 국민이 탄핵을 원한 그날 여론조사 결과 78.2% 곱하기 300명 국회의원 했더니 찬성한 234명이 딱 떨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들은 하기 싫었지만 결국은 국민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왜요? 여기도 국회는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왜? 국민이 원하고 국민의 뜻을 어기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요 오른쪽에 있지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하면 헌법재판소까지 탄핵을 합시다, 여러분. 헌법재판관들도 탄핵 대상이에요. 그리고 황교안 있지 않습니까? 요새 뭐 대통령인가 뭐시기인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책임져야 될 세력입니다. 책임져야 될. 박근혜가 저 모양이 된 건 박근혜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최순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거 보조 안 하고 그거 못하게 말리라고 헌법에 의무지어진 총리가 장관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저 모양 됐으니까 같이 탄핵당하고 퇴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낯짝으로 지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예요? 새누리당, 황교안, 박근혜, 이재용까지 다
감옥을 가고 퇴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퇴진을 안 하면 뭐 언제는 뭐 나가고 싶어 나갔습니까? 에? 언제 뭐 지가 진짜 나가고 싶어 나갔냐고요. 쫓겨났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이 나라가 공정한 나라가 되면 우리가 모두 꿈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까지도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갖고 다음 세대를 나아가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기회를 특정 소수가 다 가져갔어요. 이 나라의 기회와 자원과 잠재력이 갑자기 확 줄어들어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빠졌습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들을 이재용이 SK 그 누구 아들입니까? 그 저기 저 코너링이 좋은 애 있잖아요, 그거. 어? 그런 집이 다 가졌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기회만 잃었습니까? 그 눈꽃만큼 있는 이 손톱만큼 있는 기회조차도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들이 다 그 경쟁의 결과물을 다 가져갔어요. 우리는 도대체 남은 게 뭐예요? 콩껍데기 하나 남은 거예요. 콩껍데기. 이래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우리가 정말로 기회가 살아있는 나라, 나도 노력하면은 나도 뭔가를 얻을 수 있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나라, 내가 새끼를 낳으면 내 자식들은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겠지 이렇게 믿어지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놔야 우리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이 모양이 됐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재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재용은 지 돈 회사 동원해가지고 뇌물 주고 대통령 만나서 부탁하고 국민연금 동원해가지고 자기 돈 벌고 한 푼 안 내고 상속받고 그리고 국민들은 피해보고 자기는 3조 원 이익 받는데 그거 해준 문영표는 감옥 가 있어요. 그런데 주범은 왜 감옥을 안 가는 겁니까? 이재용을 구속시키라고 삼성을 재벌체제 그 암적 요소를 제거하라고 했더니 저보고 포퓰리스트라고 그래. 포퓰리스트. 우리나라에는 금기가 있어요. 금기가. 어떤 금기가 있는지 아세요? 절대 재벌 욕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증세 얘기하면 안 된다. 세 번째 노동자 얘기하면 안 된다예요. 아니 왜 노동자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이 나라 대부분의 사람이 노동을 해서 먹고 삽니다. 재벌이 몇 명이 된다고 노동자들이 재벌 욕하면 안 돼요. 재벌 나쁜 놈아 욕할 수 있는 거죠. 재벌 공정하게 해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재벌 죄지었으면은 처벌 받아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재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정상적으로 세금 내라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노동자들을 그렇게 탄압을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일하면서도 OECD 평균 임금의 3분의 2밖에 못 받게 왜 노동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여러분? 노동자가 잘 살아야 국민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국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뭐 물건이라도 사고 물건을 사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데 노동자들 괴롭혀가지고 주머니 탈탈 털어놓고 세금 다 감소해가지고 지들은 창고에다가 세상에 30대 재벌이 국민 총생산의 절반해야 되는 770조를 산에 이목으로 쌓아놓으니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그 노동자들 계속 괴롭히고 장시간 노동시켜 산재 처리도 안 해주고 왜 그러는 겁니까? 시장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 나라에 많은 사람이 괴롭고 미래가 없어진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소수의 강자들이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주고 돈을 줬던, 우리가 뽑았던 권력자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강자를 억제시키고 약자들을, 다수를 도와서 같이 살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억강부약.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시키고 약자들을 부축해서 부양해서 같이 살게 만드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고 권력자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어요? 도적질만 한 게 아닙니다. 강자들한테 빌붙어서 강자들의 횡포를 도와주고 거기서 같이 이익을 누렸어요. 소위 정경유착. 이번에 보십시오. 최순실이가 지 혼자 해먹었습니까? 아니요. 최순실이, 박근혜, 무슨 당, 무슨 권력 이런 것들이 이 나라의 재벌들하고 손잡고 우리 국민들 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그 몇 푼 안 되는 국민연금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자기를 뱃속 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누가 싸워야 합니까? 국민이 싸워야죠. 제가 이거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대통령. 대통령. 네. 이거 조그만한 거 하나 갖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큰 거 좀 갖고 다니지. 그나저나 네. 국민경은 어떻게 투표를 해야 돼요? 국민경제 또, 다음 주 정도부터 국민경제 시작할 거예요. 아, 그걸 알려줘야 돼요. 아, 그거 알려줄게. 내가 바로 신문에도 날 거예요. 또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불법이야. 경선 얘기하면 불법이니까 그만해. 그만하고, 이거는 딴 얘기하지. 지금 저 안에 있는 저 사람 저거 정신 차리게 해드릴 일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전 세계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정말로 열정이 있고 정말로 공정하고 깨끗한 사람 많지 않아요. 보통 몇만 명이 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가게 털어야죠. 원래 가게 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지나가는 사람 돈 털어야지. 소매치기 하고 지나가는 사람 두들겨 패고 멀쩡한 지나가는 사람 괴롭히고 원래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텔레비에 보면 맨날 그런 거 나오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은 100만 명이 넘게 이 동네에 모여도 유리창 하나도 안 깨지고 꼬집 핀 사람 하나가 없어요. 왜 꼬집 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도 안 꼬집혔죠? 그리고 얼마나 깨끗해요. 정말로 우리 대단한 우리 국민이에요. 이 대단한 역량을 가진 국민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우리 이제 힘들지 않게 편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방법입니다. 에이, 그만해요. 그만하고. 제가, 우리 실업자 많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다 잘 사는 방법, 쉬운 방법을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실업자가 1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100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많죠? 사실은 취업을 포기한 사람까지 하면 제가 왜 한 300만 원 될 겁니다. 야, 더 되겠죠? 그래, 할 거 없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기승전 치킨 망집. 기승전 치킨집 하다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자리가 없는 거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치킨집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자리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누워 떡 먹기. 저 이재명이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법정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이에요. 알고 계시죠? 주 5일 8시간만 일해라. 법에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둘이서 합의해서 12시간 더 일할 수 있다. 12시간. 그 이상 하지 마라. 라고 돼서 5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52시간 일하는 사람이 354만 명이에요. 이 354만 명이 법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요거를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처벌하게 돼 있어서 저 사람 잡아다가 처벌을 하자. 그것도 그냥 바지 사장 말고 진짜 사장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 사내 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노동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52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사장이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정몽구죠. 그럼 그 사람을 너 왜 52시간 일 시켰어? 라고 노동법원을 잡아다가 처벌을 해요. 처벌하면 안 하겠죠. 그러면 이 354만 명이 52시간 일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더 일하는 시간만큼 최대로 일하는 52시간짜리 일자리를 만들면 33만 개가 일자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33만 개, 실업의 3분의 1을 법만 지키는 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동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죠? 52시간은 5일 동안 52시간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해당이 없다. 그러니까 8, 26, 16시간 일 더 해도 된다. 68시간까지 일 시켜 먹어도 된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부가 하고 있는 짓이에요. 노동부 장관이 지 혼자 하는 짓입니까? 저 사람이 뭔 짓을 했냐면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법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노동조약 4대 입법이라고. 그거 서명하러 판교에 왔더라고요. 사인하러. 제가 모른 척 쌩깠습니다. 너 왔냐? 나 모른다. 너 인정 안 한다 해서 안 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법만 지키면 국가 권력이 소수의 강자들 편만 들지 않고 우리가 이 만들어 놓은 법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가 정말로 잘 살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실업자 100만 명 그거 50만 명 줄이는 거 3개월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3개월 만에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이게 제가 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제가 한 소리가 아니라 루즈벨트가 한 소리였어요. 세계은행이 지금 각국에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노동자들 그만 좀 괴롭혀라. 노동자들을 보호해라. 노동조합 많이 만들어서 노동자들 힘을 키워서 회사, 기업하고 경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래야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가고 일자리 질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서 노동자들 국민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물건 살 수 있고 그래야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그래서 경제가 정상화되고 그게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해요. 계속 노동자를 팹니다. 계속 장시간 노동 시키려고 그러고 계속 산업 노동 환경 엉망 만들고 노동자는 뭐 환경을 잡아다가 감옥 집어넣을 생각이 나고 무슨 맨날 손배 다음용 이런 거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노동자들이 힘이 없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죠? 없어요? 있겠지. 자영업자가 560만 명입니다. 이게 전 세계 평균치보다 10%가 더 많아요. 10%포인트가. 다 자영업하다 손가락 빨다 망해서 다 1년에 80만 명이 폐업을 합니다. 이 80만 명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정부 보조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버려요. 빈민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편의점, 무슨 체인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겨우 자기 인건비 정도 겨우 뜯어먹지 그거 완전 회사에서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끼리 단계를 해가지고 편을 짜가지고 같이 항의도 하고 왜 이렇게 비싸게 하냐, 왜 이 수수료가 많냐 따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약자들끼리 아니 우리가 힘 합쳐가지고 같이 공동교섭하겠다는데 그걸 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고쳐야 돼요. 왜? 힘센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고쳐야 됩니다. 국가가 국민 다수의 편을 들지 않고 소수의 지배자들 기득권자의 편을 들다 보니까
교육 영역도 그렇고 산업 영역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노동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다수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손으로 하나씩 바꿉시다. 자, 이제 이재명이가 일방적으로 떠드는 얘기 그만하고 여러분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죠? 친일청산이요. 친일청산 해야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일청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미 뭐 그때 잘 해먹은 사람 다 죽었는데 지금 어떡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일청산이라고 하면 옛날에 독립군 잡으러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 보내자,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친일 매국 세력이 소위 쿠데타 세력으로 얼굴을 바꿨고, 이 쿠데타 세력이 광주 학살 세력으로 얼굴을 바꿨고, 이자들이 지금 현재 여전히 남아서 우리 사회 경제, 정치, 관료, 사회 모든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공정한 룰 속에서 공정하게 행동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소위 기득권자들이라서 다 부당한 구조 속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어요.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면 모든 영역에서 이 사람들도 같은 기회를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자기들이 기여한 만큼만 누리게 만들면 그게 바로 청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진 사람을 철저하게 처벌해야 돼요. 죄진 만큼 처벌하고, 저 사람 저 나쁜 짓 했으니까 대통령이라는 일을 봐줄 게 아니라 요 문 앞에 나오는 순간에 바로 수갑을 채워서 감옥으로 보내서, 아, 죄를 지면 대통령도 똑같이 처벌받는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죠. 이재용도 뇌물 주고 나쁜 짓 했으니까, 그리고 범죄 수익 얻었으니까 처벌하고 죄지어서 얻은 이익을 싹 다 몰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든 경찰이든 관료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만든 법 어긴 거 철저하게 처벌하고, 그에 따라서 그가 얻은 이익 다 회수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기회를 갖고 공정하게 살게 만들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나라 되는 거고, 그게 친일 매국 학살 세력을 청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청산할 기회를 갖게 됐어요. 이번에 탄핵이 기각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헌법재판소부터 대통령부터 국가, 국회의원 전부 다 끝까지 우리가 책임을 물읍시다, 여러분. 네, 또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얼마 전에 자영업자가 사는 방법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400조입니다. 이 국가 예산을 아껴서 여기 계신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면 그거는 잘하는 겁니까? 나쁜 짓입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국민이 낸 세금을 재벌들한테 삼성전자 이런 데다가 R&D 예산, 무슨 뭐 수출 지원금 이런 걸로 주면은 그거는 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용도로 쓰라고 주면은 그건 공짜 또는 낭비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부산에서 오신 분 있어요? 부산. 자, 부산에서 예를 들면 부산이 360만 명이 삽니다. 부산 경제가 어렵죠? 전주 경제도 어렵죠? 광주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가 부산이 360만인데 3조 원 정도를 정부 예산으로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부산에다가 매년 3조씩을 갖다가 동네에서만 쓰게 하면 그 동네 경제가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그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1년에 400조의 예산을 쓰는데 그 중에 7%만 아껴가지고 4, 7, 28, 28조 원. 이 28조 원을 어린이, 유아, 학생, 청년 어려우니까 거기다 100만 원씩 지급해주고 65세 이상 자꾸 종이 죽고 그러다가 자꾸 자살하고 그러시니까 어려우니까 거기에다가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장애인 어려우니까 장애인들 지급하고 농어민들 너무 힘드니까 농어민까지 하니까 2,800만 명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10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연간 100만 원입니다. 이걸 지급하고 지역화폐로 그거를 그 지역에서만 쓰게 하면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겠죠. 국가 예산을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도 좋고 자영업자도 살고 기업들은 물건 팔 수 있어서 투자할 수 있고 그러면 지역 경제도 살고 국가 경제도 살고 국민들의 삶도 개선되고 기업도 좋아지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못하게 포퓰리즘이라고 방해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기업들한테 주면 이게 남아요, 이게. 근데 국민들한테 주면 이게 안 남아요. 이게 뜯어먹을 게 없어요. 뽀찌. 우리가 이런 전문 용어 쓰시는 분들, 이 뽀찌라고, 뽀찌. 그래서, 네, 탄핵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또 얘기. 아니, 물어봐서 하는 얘기야. 네. 네, 이제 쉬었다가,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니까. 자, 우리도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화하면 해요, 우리도. 이재명 하지 말고. 자, 박근혜는 대신하라. 2월에는 탄핵하라. 재벌체제 해체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감사합니다.